여러분, 오늘 우리 유서 창의력 네 번째 수업입니다. 네 번째. 지금 노트 앞에다 꺼내놓고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그냥 흘려 듣고 그냥 들어가서는 쌓이지가 않는다. 쌓이려고 하면 메모하고 생각하고 되새김이라고 했죠. 되새김하면서 그게 완전히 내게 되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 지금 이제 3월 초순인데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3월 14일 밤에 이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여기 휴대폰 같은 촬영 장치를 활용을 해서 만나는 걸 보통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원격 수업이라고 하고 강의실에서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강의실 수업이 있는데 그걸 이제 대면 수업이라고 한다고. 대면. 이것은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할 때 그 면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거거든.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강의실에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거는 만나는 거고, 영상으로 만나는 것은 만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좁은 구분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감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교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은 한글의 구성은 한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글만으로는 뜻이 전달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최대한 한자의 뜻을 알면 우리가 언어 수준을 높여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초중 고등학교에 보면 교감 선생님 있죠? 교감. 그 교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한글만 써서 잘 모른다. 한자로 써야 교감 이렇다. 느낌이 교차한다는 거죠. 그 말은 서로 느낀다는 거예요. 저 교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뭘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초중고 대학 하고 홍을 해도 교감, 느낌으로 통하지 않으면, 교차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인터뷰, 면접 모든 게 교감의 문제예요. 대통령, 정부, 정당 전부 유권자, 국민과의 교감의 문제죠. 취업, 창업, 사업, 사람들끼리 교제 모든 것은 교감의 문제. 소통, 공감 이런 말 쓰죠. 커뮤니케이션인데 교감. 서로 느껴야 된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기억만 해서 소용이 없죠. 일상에서 잘 실천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지 모르지만 당연히 느끼겠지만 이 교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교감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교감이다. 자기 자신과의 교감이 잘 되면 다른 교감도 잘 돼요. 교감의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 그 사물에는 저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별,
이런 우주까지 확대되는 전부 교감의 문제다. 교감의 문제. 어떻게 느낄 것이냐. 그 느낌을 공유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느낌에는 좋은 느낌이 있고 나쁜 느낌이 있고 그저 그런 느낌이 있고 새로운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의 퀄리티랄까? 그게 있는 거예요. 뻔한 느낌, 상투적인 느낌, 하나마나한 느낌, 식상한 느낌, 그런 느낌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즉 새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태도와 노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상투적이고 하나마나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학기 내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오리엔스라는 말을 했죠?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으면 그대로 가면 돼. 방향을 잘 못 잡으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헤매고 더 자기는 위축되고 작아진다. 그리고 교감은 내 스스로와의 교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와 교감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잘 되면 이제 남은 것은 그걸 자연스럽다는 말 중요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저절로 이런 뜻입니다. 저절로. 억지가 아니다. 억지로 해. 뭐든 억지로 해가지고 잘 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교감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 교감.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서로 통한단 말이야. 교감이 되어야 뭐가 된다? 감통. 이 통이라는 것은 소통 할 때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통한다. 교통. 진짜 통하는 것은 그런 교감이 있어야 통하는 거예요. 교감. 교감에서 감통으로. 이게 삶의 전부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취업 인터뷰를 하고 작업 모든 게 그 만남은 교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나든 뭐 강의실에서 만나든 어디 뭐 길에서 만나든 모든 것은 만남인데 그 만남이 껍데기 피상적인 어떤 만남이 아니라 교감의 차원으로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생활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눈뜨면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지요.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제일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난다. 제일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자신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자기 자신이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뻔하고 식상하다면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전혀 새로운 사람, 호감 주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유연한 사람, 개방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봐줄 수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뭐 새롭고 호감있고 매력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체가 가짜다, 가짜. 우리 몸에 그런 가짜가 내 자신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움을 만들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성장은 뭡니까? 진짜다. 진짜. 이거 주어입니다. 자, 교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감.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데 교감력을 말하는 거예요. 교감. 그리고 그 교감의 출발은 내가 내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교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리를 꼬고. 이 다리를 꼰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다리를 꼰다는 것은 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떤 좀 연장자나 다른 손윗 사람이나 이런 데 다리를 꼬으면 조금 예의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보통 가지고 다리를 금방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는 다를 수가 있는데 다리를 꼰다는 이것도 또 다리가 불편하면 꼬을 수도 있겠죠. 또 꼬으면 편하기도 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잘 해야 되는데 이 다리를 꼬은 모습이 교의 뜻이에요. 교라는 것은 이 글자가 생긴 게 원래 그렇게 이 어떤 모습을 본 뜻은 생긴 건데 이 모습이 뭐냐면 다리를 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벤치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 할 때 그냥 다리를 꼰다는 것은 뭐 초등학생 할 수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리를 꼬는 이 나의 어떤 신체 동작을 통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꼬을 때마다 교를 생각하고 교할 때마다 교감, 커뮤니케이션, 연결 이런 거거든. 이렇게 생각이 확대되면 이 다리를 꼬는 동작은 기존과는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비욘드다. 일종 비욘드. 넘어서는 거죠. 1%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다면 0.1%라도 대단한 그거예요. 그걸로 내 자신이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면 호감과 매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증명이죠. 비로소 나의 성장 노력을 비로소 증명한다는 것은 말과 글로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표현력이 비로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다 치워버리고 글쓰기, 표현력, 이걸 기교, 테크닉, 스킬 백날 해봐야 그게 무슨 거기에서 호감과 매력이 생기겠습니까? 눈여겨보면 지난 시간에 내가 점 찍는다고 했죠. 점수할 때 채점. 점 찍을 만한 게 없다면 왜? 떠돌아다니는 말과 글을 마치 나의 말과 글처럼 짜집기를 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면 그거 다 가짜죠. 가짜. 떠돌아다니는 거야. 자, 이제 다리를 꼬는 동작 하나에서도 대부분이 다리를 꼰다. 그냥 그래 하겠죠. 이제 거기서 이 다리를 꼬는 게 바로 교고, 교는 교차, 맞물리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 교통, 그 다음에 교감, 그 다음에 감통, 감해야 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동이라는 말, 모든 표현은 말과 글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감동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 감동적이다. 어떤 장면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단어로 읽는 말 보통 감동적이다. 이건 두 단어로 읽어야 됩니다. 두 단어로. 감동. 감해야 동한다. 뭡니까? 느낌이 교감, 느낌이 오가야, 느낌이 맞물려야 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동은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되고 감해야 동한다. 요렇게 읽어요. 감해야 동한다. 감동 이게 아니라 감하고 조금 띄웠다가 동. 그래. 감해야 동한다. 감이 없으면은 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감이 어떻게 보면 99%예요. 100%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감의 차원만 된다면 그 감의 차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높은 수준의 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얼핏 이야기했는데 영감이다. 영감. 영혼의 차원에서 느끼는 게 영감이죠.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공부인데, 어떤 분야, 어떤 내용, 어떤 거라도 이게 영혼의 차원에서 느낌이 있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별이의 공부, 고갱이의 공부,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자꾸 세상을 좁게 보면서 자기 자신의 설자리를 좁히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호감과 매력은 나올 수가 없고, 새로움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해야 동한다. 감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차원을 확보할 것이냐 이거죠. 이것만 되면 내가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진짜 몰입해서 뭘 할 수가 있거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좀 어정쩡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두커니 그냥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감해야 동한다. 요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도 우리는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매우 어렵습니다. 넘어선다는. 요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느새 상당히 성장을 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죠. 그냥 우리가 한단으로 세상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냥 감동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두 단어를 읽어서 감해야 동한다. 감동해도 되고 감통해도 되는데 감통보다는 감동을 일상에서 좀 많이 쓰는 말이니까 감동할 때 감해야 동한다 이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쓸 때 내가 뭔가 실천이 따르지 않고 뭔가 어떤 실행이 되지 않고 뭔가 나아가지 못하면 이 감의 차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해야 동한다. 어디에 감하죠? 어디에 감해야 되는? 보통 보면 우리의 시선을 나의 바깥으로 향하기 쉬워요. 리더십이라면 리더십에 관해서 무수한 책, 연구 이렇게 다 하고 검색해보면 리더십이 산더미처럼 리더십이 돼 나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별이와 고갱이를 생각해야 된다. 별이. 그 간거 목장이라고 했죠. 간거. 별이를 잡아 당기면은 세세한 목록은 세세한 사항은 따라와서 잘 된다는 게 간거 목장이에요. 목의 차원 부분적이고 한 부분이나 이런 여러분 전공은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거 하나 들고 사회에 나오면은 황당하단 말이에요.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깊고 넓고 높다. 그런데 그 좁은 그 물고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려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강의 차원, 별이의 차원, 고갱이의 차원에 대한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국문학 하는 사람은 국문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은 전자공학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또 그런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40개 전공, 50개 전공이 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세상은 용광로처럼 하는 게 섞여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복잡하고 또 미묘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하나의 좁은 잣대를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면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자꾸 미스매치, 어긋나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별이나 고갱이의 차원을 계속 추구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게 나의 단단한 디딤돌이 되고 하려면 훨씬 넓고 깊고 높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감동을 할 때 누구한테 감동을 해야 돼? 누구를 감해야 움직인다 실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심장이 뛰고 있는 심장 지금 만져보십시오. 뛰고 있습니까? 오른쪽 만지면 안 되고요. 왼쪽. 심장을. 여러분들 이 심장의 박동, 고동, 심장이 뛰는 것, 이게 대해서도 자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로움은 일상의 깊이에서 나온다. 이건 내가 만든 헤드라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하면 되는 겁니다. 일상의 깊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일상의 깊이예요. 보통은 그냥 감동적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감해야 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일상은 깊어지는 겁니다. 누구? 내가 내 자신에게 감동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감동하면 다른 거는 그냥 확대를 시키면 된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내가 내 자신한테 자기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다른 리더십은 쉬워요. 2차적인 리더십이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나도 많은 걸 읽어보고 살펴보면 리더십이 보통 지금 말하는 2차 리더십이에요. 2차 리더십. 다른 사람, 다른 걸 어떻게 내가 리더라는 게 이끌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끌까?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한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느끼면, 진부하게 느끼면 안 되죠. 상투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잘 느끼면 그 느낌은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한테서 감하는 게 없으면 동은 내가 내 자신에게 뭘 실천하고 새롭게 성장시키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의 토대는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가짜, 부실, 공허하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도 다 가짜, 부실, 공허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굉장히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다 메모하고 있죠? 내가 지금 말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여기서 들으면서 빨리 키워드 같은 걸 빨리 듣는 거. 내 자신과의 감동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메모가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계속 되새김을 하면서 나의 일상을 단순히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돌아봐서 일상의 깊이, 이 세상은 깊이 싸움이다. 깊이. 얼마만큼 깊으냐, 얼마만큼 얕으냐, 또 얼마만큼 그 깊이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높고 넓고 깊다는 뜻이. 자, 감회가 동한다. 이제 감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다? 새롭게 알았죠. 왜? 사전에는 이리 쓰지 않으니까. 또 그게 영향을 받아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평균적으로는 요렇게 잘라서 두 단어로 읽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럼 이 뜻이 더 깊고 넓으니까 뭐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보통 감동을 이렇게 쓴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나는 일상과 1초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일상은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뻔하고 단순 반복적이고 하나만한 식상한 그런 일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교수학습센터에 내가 올려놓은 그 글도 있죠. 그런 걸 참고하면서 여기에 이제 두 단어를 읽고 뜻을 새롭게 한 이게 뭐다? 이게 1%의 차별화. 마음 같아서는 한 50%의 차별화인데, 그건 욕심내는 거. 항상 1%의 차별이에요. 1%의 차별. 이게 중요해요. 1%의 차별화는 뭡니까? 1%의 비욘드다. 비욘드. 새로움이죠? 새로움. 여기 이쪽이가? 그렇죠. 생신. 새로움을 낳는다 이런 뜻이죠. 새로움을 낳는다. 새로움이다. 생신, 새로움을 낳는다. 요만큼이 1%의 비욘드요, 새로움이요. 여기서 뭐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부가가치. 가치, 밸류, 가치가 부가됐다, 보태졌다. 이런 뜻이 부가가치. 우리 부가가치세 세금 중에 유통되고 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것처럼 우리 생각의 부가가치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이거. 이게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근데 이게 평균적인,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균적인 속에 우리가 자꾸 가두어져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 비욘드한다는 것, 새로움이라는 게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저 작은 것들이 쌓이고 할 때 저거는 공허한 쌓임이 아니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이리 하면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가짜 부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필요하는 거죠. 하면 이제 저런 것들이 쌓이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된다? 실력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실력. 여러분들이 실력이라는 말 이렇게 씁니다. 실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뜻이야. 열매라는 게 보통 좀 단단하죠. 열매라는 게 뭡니까? 열매. 열매 안에는 뭐가 있죠? 열매. 씨앗이라는 게 있죠. 씨앗. 씨앗이라는 게 있다. 씨앗에서 씨앗이 이렇게 이제 싹이 되고 또 식물 나무가 되고 성장해서 또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짜가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그게 힘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근육, 알통. 이 근육이라고 했죠? 실력이라는 것은 그런 데 쌓여. 실력은 쌓이면 무너지지가 않죠. 점점 더 단단하게 쌓이는데 그게 없으면은 다 가짜는 시간 지나면 이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새로운 그런 차원이 아니다. 비욘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비욘드 새로움 이게 아주 작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디딤돌이요 에너지다. 그것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진정한 성장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쌓이면 크게 되고 그런 작은 걸 무시해서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대학생이 시절이 지나면 그런 걸 소홀히 해서 나중에 자기한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대학 무슨과 나왔습니다. 그 왜 뭐 뚜렷하게 자기를 보여주고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죠. 그런 경우가 뭐 한두 명입니까? 넘치는데. 자, 그래서 신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도 악마도 디테일 알죠? 아주 세밀한 거. 디테일. 아주 그 작지만 아주 세밀한 거. 디테일에 있다. 우리가 뭐 디테일하다 이런 뜻이죠. 신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는 뜻은 신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죠. 글작 엄청나게 대단하다던 그런 글작 뭐 그런 큰 좋은 이런 것도 디테일 세밀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쌓아서 그래 나오는 거고, 악마도 디테일 있다는 것은 악마는 부정적인 어떤 그 상징이니까 그게 뭐가 엉망이 되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것은 뭐다? 디테일한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계속 이제 그런 결과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신도 악마도 디테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성장시키는 데서는 사소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작은 것들이, 세세한 것들, 세밀한 것들이, 깃털 같은 것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신의 작품처럼 되느냐? 안 그러면 그런 걸 소홀히 해서 나중에 엉망으로 되고 그냥 껍데기가 되느냐? 이거에 큰 갈림길이죠. 우리 삶 앞에는 항상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선택해서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의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앞에 지금 거의 뭐 한 3분 동안에 신도 악마도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간결하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호리천리. 메모해 놓기 바랍니다. 호리천리. 호리. 호리. 호리라는 것은 아주 가볍고, 그 다음에 자의 눈금 있죠? 그 눈금의 하나가 호리다, 호리. 그러니까 깃털처럼 작고, 가볍고, 그 다음에 이 자이죠, 자. 여러분들 자에 보면 1mm, 이렇게 1mm 같은 거 있죠? 1mm?
눈금을 호리라고 하는 거예요. 호리. 그 호리천리, 호리지차 이런 말이 있어요. 호리천리라는 말은 그런 깃털처럼 눈금 하나처럼 작은 것들이 천리라는 것은 아주 그냥 상징적인 말이에요. 천리. 십리가 4km, 백리가 40km니까 천리가 되면 부산에서 서울 정도까지 거리 이 뜻이 아니라 실제로 천리가 되면 400km라면 이것은 엄청나게 긴 어떤 그 거리를 상징하는 말이 천리예요. 불언천리란 말이 있죠. 불언천리. 불언천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은 천리끼리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 어떤 참석해 주는 데 대한 굉장히 어떤 그 예의 바른 그 인사가 되는 것이다. 호리천리라는 말은 아까 신도 안마도 디테일에 있고 뭐 1% 차별을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는,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걸 이렇게 이걸 알고 이제 실천해야 되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눈금 하나가 사실 우리가 1mm 눈금 하나가 모여서 엄청난 뭐 100kg를 행성하는 거죠. 1cm 없는 100kg가 있을 수 있습니까? 1g 없는 1000kg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호리천리인데 두 가지가 의미가 중요하다. 물론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사전에는 그냥 처음에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게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이걸 하나하나 잘 쌓아서 성장시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력이 되지만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해서 그냥 뭐 대면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면 뭘 정성껏 하지 않고 근성하고 뭘 정성껏 치밀하게 정성껏 하지 않고 막 덜렁덜렁 막 대략 대충 이리 하는 걸 대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 한국말이죠. 대면하다. 그것은 그 사람이 대면한 사람인지 아니면 호리천리의 자세로 자기 자신을 잘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인지는 말과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딱 들어보면 아는 거죠. 껍데기인지 속이 차가 있든지 대번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도 대면하기가 쉬워요. 대충 되는 대로 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다. 또 그런 자세로서는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비욘드 마인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그걸 별이 고객으로 생각.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성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우리 수업의 특징이죠. 기교나 테크닉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맞지도 않아요. 인공지능 아니라 인공지능 할배라도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게 1%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느냐 죽느냐 그런 차이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도 꼭 내가 이렇게 심장이 뛰면 살아있고 그냥 이제 생물적 의학적으로 진단해서 사망 선고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뛰고 있어도 죽음과 마찬가지 상태가 있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란 말이 있어요. 행시주유라고 해서 행시주유.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다. 걸어다니고 밥은 먹고 하는데 살아있지 않단 말이지. 거기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생동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면 해가지고는 새로움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호리천리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별이 고갱이 차원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경칩이라는 걸 하면서 경이 이런 말 했죠. 원더풀. 이 경칩이라는 말 내가 그때 깜빡했는데 경칩이라는 말은 뭐하고 같는가 하면
개칩으로도 씁니다. 달력이나 이런 데는 보통 이제 경칩 이렇게 하죠. 잠자고 있는 동물 벌레들이 깜짝 놀란다. 봄 기운에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의미를 확대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말은 상투적이고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한 그런 내 자신이 잠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깬다. 놀라도록 해서 깬다. 했는데 이게 개칩하고 같은 말입니다. 개칩. 그 다음에 원더풀 이런 거 했죠. 이 개칩이라는 말, 칩은 칩은 잠들다 이거죠. 경칩을 개칩이라고 하는데 이 개가 아주 좋은 뜻이다. 이 개가 계명, 학교 이름이죠. 계명대 할 때 이 개자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여기에 있는 게 문입니다. 손이고 이게 이 개자가 이런 뜻이다. 문을 연다 이런 뜻이에요. 개자가 문을 연다. 문을 열고 뭐 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나아가서 문을 열고 그냥 할 일이 없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을 연다는 그 동작은 어떤 뜻으로 확대되는가 하면 문을 열어서 뭘 이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문을 열어야 어디 나아갈 거 아닙니까? 문이 꽉 닫혀 있다면 우리들은 보통 문이 닫혀 있는 고정 관념에 닫혀 있고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좁게 닫혀 있는 감옥처럼 그 비유를 옛날 고대 그리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는. 물론 그 맥락은 좀 다르지만 동굴 그림자만 보고 있다가 지 그림자 껍데기만 보고 있다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좁은 편견에 갇혀서 우리 삶을 목을 조이고 이렇게. 그게 일종의 감옥이죠. 그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이 동굴. 동굴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세상인 것처럼 껍데기를 보고 있으면서 그런 비유는 뭐 많이 쓰죠. 뭐 종교 경제에도 많이 쓰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된다. 새로운 비욘드는 비로소 그런 품성 속에서 돋아나는 거지 싹이 돋아나듯이 이 개 할 때 개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일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고 듣고 보고 접하고 평생 따라다닐 이름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뒤에 대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다. 명이라는 것은 뭐죠? 명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합쳐져 있으니까 가장 밝은 것 중에서 가장 밝다는 그냥 밝다하면 안 돼요. 그냥 밝다하면은 밝을 명 이렇게 하는데 가장 밝을 명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사전에는 그냥 밝을 명 해놨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명이라는 건 이건 해잖아. 해. 하늘의 해. 밤에는 달.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는 것은 밝음의 상징이다.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없으면. 해가 없으면 지구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태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밝은 게 아니다. 그냥 밝다는 것은 이 전등도 있고 저 휴대폰에도 라이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밝은 게. 이것을 가장 최고 수준으로 밝다는 게 명이다. 이런 뜻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것을 계략하는 것은 이제 열어젖힌다, 이끌다, 문을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밝음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가 아니고 그 밝음의 세계가 뭐냐? 새로움의 세계죠. 뻔하지 않은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경칩은 경의에서 나아가서 계명의 어떤 그런 차원의 개칩이라고 하니까 개칩 개의 그런 뜻이 있다. 이것은 단지 봄의 한 절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봄의 한 절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지탱하는 그런 잠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런 개칩의 노력이, 개칩의 노력. 한번 깨어나도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잠들지 않도록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생각난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해를 자처했습니다. 이 등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소나 말 이런 데 붙어서 이게 피를 빨아먹는, 톡 쏘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뭐 팔이 비슷한, 여러분 찾아보면은 등에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 곤충이죠. 그게 이제 뭐가 이렇게 좀 피도 빨아먹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소에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 등해거든. 소크라테스는 이제 등해가 되고 싶어 등해를 자처했는데 한 것은 뭔가 하면 자기 모국인 그리스가 좀 현실에 안주해서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왜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냐면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삶에 뭐로 생각했다? 별이, 고갱이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런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근데 등에 잠들지 않도록 그런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그거 같지만 벌레가 뭐 이런 거 지금 파리 같은 정도 그 정도 크기인데 그게 붙어서 그리스가 잠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그런 게 이제 필로소피컬한 태도죠. 철학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무사한 일, 그냥 단순 반복, 식상하고 뻔하고 거저거렵고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잠들지 않도록 경칩을 해야 되고 개칩을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 뭔가 이런 좀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뭐다? 이런 등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바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이것은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아주 좋은 무슨 습관이라고 했습니까? 양습이라고 하죠. 좋은 습관에 대해서 반드시 내 삶을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토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이게 이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생신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신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창의성 할 때 창자는 이렇게 씁니다. 한글로 창 쓰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에는 여기는 이게 들어있어. 글자에. 이거 근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 창의 할 때 이것은 도입니다. 도. 발음. 신. 새롭다. 창도 새롭다는 거죠. 뭐가 비롯되는 새롭다인데 여기에 근이 들어있고 창이 들어있고 이 글자에. 그리고 우리 이 글자를 쓰고 말할 때는 그는 도끼예요. 도끼. 이것은 칼이다. 칼도 도끼근자예요. 칼도 도끼근자예요. 뭔가 새로움은 이런 칼과 도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칼과 도끼. 새로움은 칼과 도끼. 그죠? 무슨 말입니까? 자, 칼과 도끼. 우리가 이제 새로움을 말하려고 하면 이 말 뜻에 여러분들 내가 말을 어떻게 풀이를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칼은 뭐 부엌에도 있고 뭐 이 학용품 칼도 있고 많이 보지만 도끼는 그렇게 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로를 놨다는 그 실제는 이제 도끼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도끼는 봤죠? 어디 뭐 텔레비도 보고 이렇게. 근데 칼과 도끼에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날입니다. 날. 도끼와 칼, 뭐를 베는 것, 자르는 것, 에서는 공통적인 게 날이에요. 칼 날, 도끼 날, 또 뭐가 있습니까? 톱날 있죠, 톱? 톱날. 날. 날이라는 것은 뭐를 자르고 베는 부분이에요.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날. 또 뭐 있겠죠? 뭐 있겠지만 일단 요즘 칼에는 칼날이 있고 도끼에는 도끼날이 있고 톱에는 톱날이 있고. 근데 우리 칼, 도끼, 톱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볼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일상의 사물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일상의 깊이라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가장 친숙한 그런 것들을 비운다 해야 돼요. 보통의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통으로 보는 이런 걸 넘어서요. 왜? 1%라도 1%라도 확실히 넘었으면 1%라도 확실히 넘었으면 50%에 확실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99.99%도 가짜 부실로 흉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걸 미련하게 뭐하러 머릿속에 외웠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 쓰겠습니까? 소용이 없다. 부질없다. 자, 칼날, 톱날, 도끼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칼을 볼 때마다 집에서 부엌에, 여러분들 부엌에 가면은 뭐 칼이 있죠? 도끼도 하나 사놔라. 시장에 가면 도끼가 있으면 이제 그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음 주에 설명을 다음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 사물,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사물에서 자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가치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해야 되는 그 대상은 이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칼, 도끼, 톱,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그 의미를 좀 더 가치를 높게 하는 것은 중요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칼이 뭐, 톱이 물건 자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톱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나를 생각하는데, 우리 몸에 나의 일상과 떨어질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손날이다, 손날. 여러분들 그 손날 격파 이거 봤습니까? 손날 격파? 예,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벽돌, 벽돌이나 뭐 기와 이런 걸 놓고 이렇게 격파하는 게 태권도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손날 격파라고 하죠. 주먹으로 하는 것도 손날, 이게 날이에요. 이게 날, 손날. 이게 칼, 도끼, 톱의 날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손날. 이제 여러분들은 손을 볼 때마다 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손을 씻고 휴대폰 보고 뭐 하고는 손이 없으면 뭐 못하죠. 어떤 식으로든 손이 그렇죠. 물론 뭐 발로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손날이 이게 날이라는 거죠. 물론 이 손날로 나무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나무를 자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더 예리하게 따듬는 데는 우리 손날이라는 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날로 할 수가 있다.
이게 손에 붙어 있는 날이지만 요걸 통해서 내 자신의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라는 그거를 갈고 닦는 숫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손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날은 어떻게 되야 됩니까? 뭘 자르려고 하면은 날을 세우다. 날이 서야 자를 수가 있거든. 날이 안 쓰고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날이 무디다 이렇게 써요. 날이 무디다 이러면 무디다. 무디다. 날이 무디다 이러면 날이 안 써가지고 여러분들 그 횟집에 가면 그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회 뜰 때 그 칼 봤습니까? 아주 물론 이 주방에 사람 이제 그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칼에 날이 잘 써야 이 회가 아주 그냥 칼을 갖다 대는 것 같지만 싹싹 나가는 그런 거예요. 날이 잘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 날이 안 썼다 하면은 생선 그거를 막 이렇게 문질러도 막 톱질하듯이 이렇게 막 문질러도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자른 걸 그걸 손님한테 내놓아서 있고 뭐 그 맛을 알 수 없다고. 그 날이 쓰느냐 날이 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 날이 무디냐 생각에 날이 쓰가 있느냐를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공부는 그런 생각, 태도, 관점 이 모든 것을 별이와 강의 차원에서 나를 세우는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숫돌. 그런 숫돌 역할. 숫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동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손을 볼 때마다 손날, 나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할 때 연상 뭘 떠오르는 거거든요. 떠오르는 거. 이 날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런 뜻이 있죠.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세운다. 이 날은 또 나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일상이죠. 날마다 이 생각의 이 생각이 무디지고 무딘다는 것은 진부하고 상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날을 예리하게 뭐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신과 창에는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를 하면 내 자신을 그렇게 날카롭게 그러니까 뭘 배울 수 있도록 무디지도 않도록 상투적으로 되지 않도록 세운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비욘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게 세 가지가 다 다르지만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도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아무 관계 없잖아요. 겉으로 보면 나 자신을 그 다음에 물건을 사전적 풀이가 물건을 베는 부분 그 다음에 날마다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연결했지 않습니까?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잖아요. 이게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비욘드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느끼죠. 우리가 첫 시간에 같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다. 이런 말을 했죠. 항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생기고 또 거기서 경험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배라는 것. 함께 지금 타고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거 대박 났다. 대박하고 큰 배라는 뜻이에요. 큰 배. 박이라는 건 선박할 때 박자, 대락하는 것은 크다 이런 뜻이죠. 대박. 대박 났다. 대박이네.
우리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이죠. 그 대박이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가 대박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항해를 해 나가면서 그 배를 키우고 성장시키냐는 그게 달려있다. 대박이 나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착실한 호리철리 자세로 새로운 생신의 자세로 하나하나 나아갈 때 그게 실력이 되고 그게 큰 배가 된다. 대박이 된다. 대박. 소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작은 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박이 되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애매하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공부가 휴대폰 뭐 동영상으로 만나면은 그다음 강의실에서 만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생생하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뭐가 얼마나 생생하게 남아있느냐 하는 게 그게 진짜 동영상이에요. 생영상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생영상. 살아있는 영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디 뭐 실질적인 어떤 오프라인 공간에서 안 만나고 얼굴을 코앞에 대고 해도 그게 돌았으면 잊어버리면 내한테 남는 영상 이미지로서 느낌으로서 그게 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남아있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한테 결국에는 나의 삶 속에 뭐가 남아있느냐. 그게 진짜 영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큰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막 해도 뭐 그 다음날 지나면 가물가물해지는 이런 영상이 있고 10년, 20년 전에 어떤 그런 경험한 건데 그게 아직도 내 몸속에 살아남아서 움틀대고 어제 읽었고 그거 진짜 영상이죠. 그 지금 우리 하는 공부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사회에서 정말로 뭘 자기가 열심히 성취하면서 해 나갈 때 내가 2021년 3월에 계명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그 공부가 내 몸속에 꿈틀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영상이죠. 그건 이제 생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 즐거운 좋은 고통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또 못하는 것은 공지사항에 교수 학습생도 공지사항을 한 번씩 보십시오. 그거는 그냥 자료가 아니라 우리 수업의 연장이다. 이 수업 때 다 못하니까 내가 거기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보고 또 그 수업에서 또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물려 돌아갈 때 대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그 기존에 몇 가지 올렸던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미독을 해야 된다. 미독이라는 것은 맛을 보면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미독.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미독이라고. 미독은 맛을 보면서 읽는 것이다. 자, 오늘 못했던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